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역사입니다. 네, 제가 2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역사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역사 시험 대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기 시험 대비 영상으로서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 활동지, 그 다음에 교과서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할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활동지 2강부터 17강 그리고 교과서 반드시 챙겨서 와주세요. 자, 혹시 챙기지 않으신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하여서 챙겨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들 챙기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2강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화면을 좀 보실게요. 자, 제가 이제 활동지 2강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옆에 제일 위 상단에 바로 두 문제라고 적혀져 있는 의미는요. 총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문제 수가 22문제입니다. 그래서 22문제 중에 총 22문제 중에 20문제는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찍는 문제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서술형,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줄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문제 중에서 여기 제일 위에 활동지 위에다 상단에 쓴 거는 이제 몇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핑크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요 길을 꼭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기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 그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강부터 17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과 다른 우리 인류라고 해서 자, 여기 빈칸에서 시작하는 여기 오스트랄로피까지 해서 오스트랄로피 머시기로 끝나는 약 390만 년 전에 여기 아메리카가 아니죠. 그 지역에서 나온 최초의 인류라고 해서 여기 제가 여자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8페이지라고 하시면 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인류의 직립보행과 관련해서 요거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8페이지와 그 다음에 여기 활동지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빈칸, 그리고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에 호모, 모시기. 그래서 요 특징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좀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 구석기 시대 때,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그래서 여기 각 뭐 도구, 그 다음에 경제, 생활, 주거, 예술, 신앙 해서 우리 친구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제가 여기 보면 교과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생활 모습에 관한 그림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자료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0페이지의 그림 자료,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자료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여기 역시도 그림 자료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2강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강을 볼게요. 자, 3강도 역시나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대 문명의 발생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룰 4강에서의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3강에서는 총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순따를 가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특징을 좀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 특징과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 전성기라고 해서 요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요것과 함께 우리 교과서 2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4페이지를 보면은요. 자, 요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한 요 자료들, 세기 문자, 그 다음에 탐구. 그래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파악하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탐구했던 우리 1번의 내용, 2번의 내용 요거 다 읽어서 정리까지 다 잘 했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까지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강에서 보면은 이제 태양을 가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해서 요것도 역시나 이제 특징적인 걸로 해서 신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물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 25페이지서부터 여기 보시면 그림 자료들 나와 있죠. 뭐 파피루스를 제작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인들의 이세 세간이라고 해서 자료 1번부터 자료 2번까지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강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했으니까요. 여기 사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과서 24페이지에 이야기한 요 탐구 문제까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 인도 문명만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에서는요. 자, 우리 죽음의 언덕에 이제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요 지도, 그 다음에 교과서 27페이지에 있는 사료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모헨조다로 관련한 요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총, 우리가 4강이라고 해서, 이러한 죽음의 운덕의 인도 문명 관련해서 발생부터 유목민 아리아인의 침입과 이동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와 관련한 내용들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강입니다. 5강에서는요, 그리스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동그라미 2번, 여기는 스파르타의 요거 정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틀린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요거 5강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틀린 부분이 있는 거 있을 테니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빈칸에 대해 들어가는 정치들, 특히 여기 과정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솔론부터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에 관련한 요 정치적인 관련한 모습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강인데요. 자, 조그만 로마,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왕이 없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여기 로마와 관련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정치적 특징, 정치적 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여기 있네요. 공화적 발전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한 특징, 그 다음에 구성,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로마의 정치적 변화라고 해서 이제 로마의 소동, 요거 이제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세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로마의 부흥적인 부분 해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께서 어떤 것을 공인했고, 그리고 이 공인은 이제 어떠한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했으며, 그 다음에 수도 이동은 어디로 수도를 이동했는지까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강입니다. 자, 7강에서는 역시나 또 총 2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혼란했지만 발전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화라고 해서 여기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우리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학파가 유가, 묵가, 법가, 도가라고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학자가 누군지,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한 학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내세웠는지 요거를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 학파와 대표학자 그리고 주장을 연계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학파, 대표학자, 주장 말이죠. 연계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진시황제 통치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 초선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군만두 통제유라고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역은 군이라고 해서 무슨 정책이었죠? 우리 친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쵸. 그다음에 두는 도로 외우라고 했었어요. 여기 있죠. 도로망 정비. 그다음에 티귿은 무슨 정책인지. 그다음에 재는요. 그렇죠. 재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초성으로 제가 이거 한번 외우라고 좀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통치정책에 관한 내용들까지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요,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냐? 자, 여기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네. 교과서 45페이지에 여기 자료들 있죠. 그래서 자료들 여기 지도, 그 다음에 분석행유, 만리장성, 박마용갱, 그리고 통일정책 요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 45페이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적어놨으니까 여기서 지금 적을게요. 자, 교과서 자,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강은 두 문제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강입니다. 자, 8강은요, 한 문제에 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46페이지에 한무제의 통치정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의 통치정책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 있죠. 그래서 사건 달기에 관련한 자료들을 포함을 해요. 한무제 통치정책이라고 해서 전군 유령 장비를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강입니다. 자, 9강 역시나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위진남북주의 문화적 특징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적 특징에는요,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선비들, 그래서 중림치련이라고 하는 선비들, 그리고 이제 종교의 발전 속에서 이제 황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아 발전한 종교는 불교다더라. 그리고 불교에서 황씨들이 왜 황실이 불교를 지원했는지 요 이유까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귀족들은 어떠한 보호를 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서 5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교과서 59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제 얼굴을 본뜬 불상제작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윈관석굴은 해서 우리 친구들 황제 얼굴을 본떴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강입니다. 자, 10강은 이제 9강과 다르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수나라의 남북조 통일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황제께서 어떤 것을 실시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제라고 하는 황제께서는 어떤 것을 완성했는지, 그래서 이제 과거제 실시와 이 대운하 완성 속에서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과서 6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탐구 보시면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던 적 있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과 그 다음에 대운하 건설에 끼친 영향까지 요거 탐구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당나라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율령에 기초한 통치체제라고 해서 전국 통치는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떤 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조, 땡을 부과하고, 병력을 땡을 실시하고 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강입니다. 자, 11강에서도 역시나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특히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황제들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이끌었던 누구 대제 해서 요 누구 대제에 관련해서 요 특징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교과서 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82페이지에 보면은 자, 우리 친구들 특히 인물 더하기라고 해서 누구 대제해서 요거 내용 한번 읽어봤었죠. 그래서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자, 6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이끌었던 누구 황제라고 해서 그 황제의 업적해서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한 부분의 회복,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법전, 그 법전을 편찬을 해서 로마법을 집단성한 점,
그리고 이제 성베드로 성당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거 고쳤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떤 성당을 축조했는지, 그래서 교과서 83페이지부터 교과서 84페이지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황제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 11강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강입니다. 자, 12강에서도 역시나 2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특히 이제 서유럽의 봉건사회라고 해서 우리는 봉건사회에 관한 구조, 특히 구성을 봤었죠. 그래서 주군과 봉신의 이제 무슨 관계였는지, 그리고 장원제라고 하는 것은 영주와 농노의 장원제라고 해서 이제 주군과 봉신의 이제 주종관계 속에서는 이제 어떠한 임무, 역할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교과서 86페이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였었죠. 그래서 자, 봉건사회 구조라고 해서 탐구 부분에 가에 해당하는 신분은 특히 싸우는 자는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종관계에서 주군과 봉신의 관계 속에서 이제 봉신의 역할, 그리고 주군의 역할, 그래서 요거 있었죠. 그래서 요 말풍선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2번도 한번 채운 적 있었죠. 그래서 자, 요거 탐구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게 이제 주종관계 무소비를 한다면, 자, 우리 교과서 87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은 요 특히 영주와 농노 간의 장원제에 관련한 요 모습들 한번 보실 적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장원제에 관련한 모습들, 그리고 농노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농노의 예속적인 모습과 독립적인 모습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이러한 요 봉건사의 모습들까지 요거 눈여겨 봐 주세요. 요게 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면서 교황과 황제가 대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77년에 교황 그레고리스 7세와 7세 개혁에 대해서 하인리 4세가 저항을 했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왜 대립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107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과서 88페이지 요거 한번 보시면서, 특히 여기 보시면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카노사의 굴욕이라든가 카노사의 굴욕에 관한 요 만화장면, 우리 만화장면도 본 적 있었고 아마 동영상으로도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요거 자 12강 교과서 88페이지와 같이 함께 보시면서 총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강입니다. 자, 13강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우리가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이제 14군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걸 조금 알고 계실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영향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봉건 제후 기사 세력이 약화됐고, 원정 과정에서는 어떤 무역이 활발해졌다는 점, 그리고 자, 이것 국가에,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가 전파됐다는 점, 요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13강에서는 총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4강입니다. 자, 14강에서는 교과서 94페이지 자료와 함께 우리 친구들은 르네상스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요 명칭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각각의 특징들이 또 달랐죠. 그래서 요 시기, 배경, 특징들 이렇게 해서 총 한 문제가 나왔고요. 교과서 94페이지의 요 자료 부분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르네상스에 관련해서 시험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 예술 부분을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총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강과 17강은요,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도를 나가지 않은 반에게 제가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여기 부분만 공부해라 하는 거는 좀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공부하지 않은 것을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이미 진도를 나간 친구들의 반에 한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리고 8반에 들어가시는 친구들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해당 시험 범위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듣고 시험을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를 아직 16강과 17강을 못 나간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간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면 이제 해당 문제와 해당 문제 수와 그 다음에 해당 범위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좀 준비를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다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나 그 다음에 이 8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공부 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좋은 성적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